메가커피는 다른 커피숍에 비해서 손이 많이 가는 레시피라고 생각을 해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같은 매출을 팔아도 메가커피는 혼자 못 쳐낸다. 10명 정도의 파트타임 알바가 있었는데요. 현재 역할맥은 4명의 알바가 있고 메가커피에 대해서 정리하자면 오전부터 일을 하는 카페에 비해서는 확실히 근무 시간이 짧긴 합니다. 이게 이 일의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겠죠. 하루의 매출을 쫙 뽑아야 되기 때문에 4시에 오픈을 한다 치면 보통 손님이 오는 시간은 메가커피는 꾸준히 바쁘다, 역전 할맥은 짧은 시간에 순간적으로 바쁘다. 카페를 다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갖고 있을 때는 소중함을 모르다가 잃고 나면 소중함을 알잖아요. 큰 경험이고 값진 경험이고 좀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나도 가는구나. 후회가 없는 선택이었고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은 어떤 걸 말씀드리려고 켰냐면 제가 메가커피를 2년 정도 운영을 했다 했었고 또 현재는 역전 할머니 맥주를 6개월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둘 다 운영을 해보면서 느낀 각자의 특징들과 또 장단점들, 술집을 직접 해보면서 카페와 비교되는 이런 뚜렷한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태블릿을 보면서 좀 말할 거라서 시선이 계속 아래로 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일단 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 저는 작년까지 해서 2년 정도를 메가커피를 했었고 현재는 6개월째 역전 할머니 맥주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매장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메가커피에서 역전 할맥으로 업종을 변경한 이유, 일단은 가족 중에서 역전 할맥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조금 더 큰 돈을 벌고자 바꿨습니다. 이제 빠르게 본론으로 들어갈 건데요. 영상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메가커피와 역전 할맥을 비교하여 다룰 거지만 예시를 위해서 메가커피 하기 전에 컴포즈 알바를 9개월 정도 했었어요. 그래서 컴포즈 얘기도 간간히 비교해서 나올 거라는 거 알고 계셔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메가커피 특징. 제가 느낀 큰 특징은 좀 메가커피는 다른 커피숍에 비해서 손이 많이 가는 레시피라고 생각을 해요. 메가커피를 하기 전에도 여러 가지 카페 알바를 했었고 제가 다 해본 건 아니지만 또 손이 많이 가는 레시피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같은 매출을 팔아도 컴포즈는 그 매출을 혼자 쳐낼 수 있는 반면 메가커피는 혼자 못 쳐낸다. 제가 한때 컴포즈 알바를 할 때가 있었는데 1시간 매출이 얼마가 나오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메가커피를 운영하면은 사람은 어떻게 쓰고 이렇게 대충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웬걸? 같은 매출을 팔아도 이 금액은 컴포즈에서 혼자 쳐낼 수 있는 반면 메가커피에서 그게 안 돼요. 왜냐면은 손이 많이 가는 레시피고 또 디테일적으로 신경을 좀 더 많이 쓴다라고 느꼈기 때문인데 저보다 일을 더 잘하고 더 손이 빠르고 예외도 분명 있겠지만 제가 느꼈을 때는 좀 손이 많이 간다고 느꼈고 이것 때문에 인건비가 좀 많이 필요했어요. 예를 들어 컴포즈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건데 메가커피에서는 2명이 붙어야 되니까 인건비가 더 많이 들 수 있겠죠. 근데 물론 상권에 따라서 또 사장님 스타일에 따라서 알바생을 혼자 두는 매장도 있고 음료가 좀 밀리더라도 혼자 두는 사장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좀 2명은 붙어야지 좀 원활하게 매장이 운영이 된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상 그 일만 두고 봤을 때는 손이 많이 가서 인건비가 다른 저가보다 메가가 더 많이 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메가커피 특징 두 번째인데요. 인건비가 많이 드는 만큼 알바 관리가 힘듭니다. 10명 정도의 파트타임 알바가 있었는데요. 현재 역할맥은 4명의 알바가 있고 제가 컴포즈 알바 할 때도 저 포함 4명의 알바가 있었거든요. 당연히 4명보다는 10명이 더 인원 관리가 힘들겠죠. 그리고 메가커피는 저 정도의 알바 인원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아는 분의 매장을 지금 메가커피를 도와주고 있는데 거기도 알바생이 10명 정도 되고 또 한 번 제가 알바로 메가커피를 다른 데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도 알바가 10명 정도였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10명 정도 되지 않을까요? 이것도 물론 사장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제가 벌써 3군데 매장에서 일을 해봤는데도 거의 다 이 정도의 인원이었던 걸 보면 다른 메가커피도 이 정도의 인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인원 관리를 2년 동안 일을 하면서 인원 관리 때문에 좀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메가커피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제가 느낀 주관적인 특징은 첫 번째, 인건비가 많이 든다. 두 번째, 인원이 많아서 관리가 힘들다. 세 번째, 일이 많다, 잔일이 많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역전 할맥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오후 출근으로 짧은 근무 시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새벽 2시까지 운영을 하긴 하지만 오전부터 일을 하는 카페에 비해서는 확실히 근무 시간이 짧긴 합니다. 제가 출근이 4시고 퇴근이 2시인데 메가커피는 출근이 9시였고 퇴근이 9시에서 또는 10시였거든요. 12시간 일하던 카페에 비하면 10시간이면 근무 시간이 좀 짧은 편에 속하죠. 그리고 또 제가 오픈을 4시가 아니라 뭐 5시나 5시 반에 할 때도 있고 손님이 빨리 나가는 경우에는 2시보다 더 일찍 문을 닫기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짧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업시간이 짧은 만큼 짧은 시간 내에 손님을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이 일의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겠죠. 카페는 12시간 동안 꾸준히 손님을 받을 수 있지만 할맥은 6시간에서 8시간 사이에 그 하루의 매출을 쫙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 순간이 엄청 바쁘고 힘들어요. 4시에 오픈을 한다 치면 보통 손님이 오는 시간은 6시부터 슬슬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진짜 한가할 때는 7시나 8시 사이에 이렇게 오픈한 지 4시간 만에 손님이 오기도 하거든요. 그럼 그 전에 그 시간들은 계속 앉아만 있어요, 솔직히. 계속 서서 손님이 오기만을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앉아있는데 그러면은 8시부터 또 주방 마감은 12시 반이니까 4시간 반 만에 그 하루의 매출을 뽑아내야 되죠. 그러니까 바쁠 때는 그 4시간 반 동안 미친 듯이 땀 흘리면서 엄청 바빠요. 메가커피는 꾸준히 바쁘다, 역전 할맥은 짧은 시간에 순간적으로 바쁘다. 그리고 카페는 일이 없으면은 뭐 베이스를 만든다던가 부자재들을 채운다던가 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할맥은 손님이 안 오시면 할 게 없어요. 뭐 미리 만들어 놓을 만한 그런 것도 없고 뭐 자재를 채울 만한 것도 없기 때문에 손님이 없으면 그냥 마냥 기다려야 돼요. 그냥 진짜 일이 없어요. 저는 좀 계속 빠릿빠릿하게 분주하게 움직이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약간 손님이 없으면 이렇게 쉬고 있는 이런 일이 조금은 안 맞더라고요. 카페처럼 계속 좀 손을 움직여주고 또 음료 한 잔 바로 나가면 또 설거지할 거 생기고 이런 게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낀 2가지의 특징과 비교는 이 정도까지고요.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술집을 하면서 카페를 다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전의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는 메가커피를 하면서 너무 많이 애를 먹어서 빨리 커피 때려 치우고 싶다, 빨리 새로 시작하는 이 할맥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할맥 일도 충분히 재밌고 좋지만 저는 카페 일이 더 잘 맞다는 것을 술집을 해보고 나서 느꼈어요. 갖고 있을 때는 소중함을 모르다가 잃고 나면 소중함을 알잖아요. 매출은 뭐 둘 다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카페를 했을 때 조금 더 재밌고 즐겁게 하면서 일을 하는구나를 좀 술집 하면서 깨달았다 해야 될까요? 그냥 뭔가 술집은 생활도 안대가 되고 저녁에 먹는 것도 좀 많아지고 항상 이제 오후에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사람이 좀 피폐해진달까? 약간 그런 것도 있는데 카페를 제가 아는 분 가게에서 도와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뭔가 그거 출근할 때 이제 낮에 햇살을 받으면서 샷을 내리고 커피를 만들거든요. 근데 그게 별거 아닌데 되게 힐링되더라고요. 맨날 이 어두운 술집에 갇혀서 좁은 주방에 갇혀서 이렇게 요리하는 것보다 뭔가 이렇게 햇살을 받으면서 커피를 내리고 이런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내가 만든 요리를 고객님이 맛있게 다 먹어주는 그런 뿌듯함도 분명히 있고 바쁜 그런 피크를 막 맥주 서빙하고 막 치우고 이런 재미도 분명히 있지만 음료 만드는 게 저한테는 너무 재밌고 적성에도 잘 맞는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메가커피 하면서는 당연히 일도 많고 알바들 때문에 많이 고생도 했지만 그냥 그런 것만 빼고 일만 봤을 때는 제가 카페를 되게 좋아했더라고요. 커피도 좋아하고 음료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카페 체질이구나, 카페 할 때 좀 살아남을 느끼는구나 라고 술집을 하면서 깨달았던 것 같아요. 카페 했을 때 나는 그냥 쉬운 일 하는구나, 좀 그냥 접근성이 쉬운 일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자부심은 없었는데 오히려 술집을 하면서 내 적성은 카페였고 분명 다른 사업에 비해서 쉬운 길이긴 하지만 내 적성에 맞는 건 카페구나를 술집을 하면서 깨달았기 때문에 다시 나중에 카페를 갈 것 같긴 한데 이거는 후회가 없는 선택이었고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채널 방향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은데 현재는 계속 할맥을 운영을 할 거고 간간히 이렇게 할맥 브이로그도 올릴 거예요. 근데 추후에는 또 제가 카페를 다시 할 수 있다는 점과 카페에 대한 영상을 또 올릴 수도 있다는 점,
그런 걸 좀 알고 계시면은 앞으로 제 영상 보는데 좀 도움이 되고 재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여서 이전에는 힘들게만 메가커피를 운영했다면 나중에 카페를 하게 됐을 때는 더 즐기면서 더 애정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할맥을 재밌게 운영을 해볼 거고 또 나중에 카페 할 기회가 생기면 그때 또 카페도 재밌고 즐겁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번 영상도 재밌게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 봐주셔서 감사합니다.